국어 100분이 88%, 수학 91%, 모음자를 굴리면서 표현했습니다.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준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윤채원입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합격을 확인했는데 합격증 확인하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감사했던 선생님들께 전화 돌리면서 합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놀러 가고 싶었던 곳에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들도 하나하나 하면서 그동안 공부랑 실기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약간 낭만 있는 느낌이었고 같이 1학년에 다니고 있는 동기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항상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동기부여 받는 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성적과 실기, 면접 3가지 요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만 잘하고 실기를 못하는 경우나 수능을 엄청나게 못 보면은 일단 1차도 불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실기도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면접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가 한글 자음을 활용해서 소리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한글 모음을 활용해서 그 소리의 공간에서 나오는 소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소리에 관련된 것들을 학원에서 많이 접해보기도 했고 그러한 주제가 낯설지 않아서 편하게 해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의 공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경험해봤던 공간을 떠올렸어요. 소리를 인상 깊게 경험해봤던 공간이 어딘지를 떠올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정글짐에서 놀았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짐의 형태를 자음자를 쌓아서 표현하고 그 정글짐에서 곳곳에서 친구들의 소리가 들려왔던 게 떠올라서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소리를 평면적으로 모음자를 굴리면서 표현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30분을 고정으로 잡아놓고 저는 평면보다 입체 스케치가 더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입체 스케치를 먼저 진행한 후에 평면 스케치를 진행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평면과 입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밀도랑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미술학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고도미술학원이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준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냥 그 통계를 보고 등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어 100분이 88%, 수학 91%, 생윤 77%, 사문 100%, 그리고 한국사랑 영어는 2등급을 받아서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환산 점수로 380.5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재수학원을 다녀서 평일에는 정말 재수학원에서 살다시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12시까지 계속 쭉 집중해서 공부만 했고요. 주말에는 일단 실기를 해야 되니까 고도 학원에 나와서 실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실기를 할 때는 공부 걱정하지 말고 실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느낌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쉼 없이 공부하고 실기를 해서 정말 지치기도 했는데 오히려 쉬면은 더 제가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슬럼프가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것을 더 하면서 제가 만족하는 점수와 실기가 나오면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러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든 것은 입시는 항상 모두나 힘드니까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좌절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 힘든 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배울 때도 느끼기는 했지만 선생님 옆에 딱 붙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학생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업이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수업 다음에 또 어떤 발전된 수업을 해야지 학생이 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고 같은 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이기도 하고 난 대형 학원이어서 한 명 한 명을 잘 안 챙겨줄까 걱정할 수도 있는 걱정이 초반엔 들었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에 선생님들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또 따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그림 보면서 아, 이건 이게 좋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네 같은 거를 골라가면서 제가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체계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고 그게 면접이든 실기든 모든 측면에서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면접 경험을 들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됐는데 전년도에 면접으로 서울대 디자인과에 합격하신 선배들을 불러서 면접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상 질문들도 받아보면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1차, 2차 실전 면접으로 구성됐는데 1차 질문지에서는 되게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2차 면접 예상 질문들에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세부적이었고 그 질문들을 토대로 진행한 실제 면접에서는 제가 그 학원 모의 면접에서는 제가 면접에서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그 면접 준비가 좋았습니다. 거의 실제 면접장에서 70% 정도는 준비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 MZ세대의 장점에 대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또 제 인생 신조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MZ세대 하면 되게 당당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자기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을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MZ세대의 장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 정말 다 감사한데 원장 선생님도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모두 다 감사하지만 제가 재수 시작할 때는 어느 대학이든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아무 대학도 없는 상황에서 생재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수시를 넣어서 어디라도 빨리 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근데 김영환 선생님께서 제가 실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공부 성적도 보시더니 너는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고 실기도 좀 더 끌어올리면 충분히 서울대학교 디자인과도 가능하다 하면서 저를 되게 많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항상 제가 여기 지원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때도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부랑 실기를 다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공부할 때는 실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기할 때는 공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만 집중해서 하고 실기할 때는 실기만 집중해서 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치를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이 힘든 시기는 당연히 끝이 나니까 자기를 믿고 끝까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안 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